AI 신용평가 기술을 썼을 때 연체율을 거의 20-30% 정도를 좀 줄어드는 효과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효익이 좀 증가하는 이런 것들도 금융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큰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기술인가 좀 발칙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PFCT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술 회사예요. 렌딩, 그러니까 대출 쪽에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출자를 모집하는 데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혹은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하는 데에, 혹은 대출에 있어서의 각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에 여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P2P라고 과거에 불렸고, 돈이 필요한 대출자랑 돈을 좀 굴리고 싶어하는 투자자를 매칭을 해서 이제는 또 온라인 금융 연계 투자업이라고 불리우는 대출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를 또 금융사들에게 B2B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AI 기술 솔루션이나 리스크 평가 솔루션 같은 것들을 국내의 대형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등의 솔루션 매출을 내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대출자들과 투자자들을 이렇게 매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희만의 자체 플랫폼을 좀 운영하면서 거기서 좀 재미난 금융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그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업체는 흑백 요리사에 나온 요리사 분들의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해줄 때에 또 일반 개인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술이라는 걸 바탕으로 좀 사업의 확장성이 좀 무궁하게 있어서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고 어떠한 정책적인 서포트가 필요한데 해외에서 이러한 스타트업이 붐이 분 게 자본이 막 몰리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보여서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의 방향이자 동력이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흐름을 타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PFCTR 같은 핀테크라는 영역을 좀 갔던 이유는 의식주 혹은 의식주만큼 큰 시장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PFCT가 금융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홈케이 조인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사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AI 신용평가라는 기술이 작년부터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기보다는 많은 금융사들이 좀 찾아오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의 AI 신용평가 기술을 썼을 때 금융사들이 연체율을 거의 20-30% 정도를 좀 줄어드는 효과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확보나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오는 것부터 해서 단연간에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좀 해서 노하우가 쌓인 것이 기본적으로 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 이건 생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좀 절실히 열심히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좀 발칙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식들을 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틀 안에서 갖춰야 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저희 회사가 좀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산업 그리고 금융에도 접목된 지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AI가 제가 보기에는 운영 자동화나 콜센터 자동화 같은 어떤 부분적으로 좀 쓰이고 있지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 같은 이런 부분까지 침입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의 모든 금융적 결정들을 저는 AI가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혹은
프로드성의 위험적인 대출을 걸러내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사람이 또 손을 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AI로 다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큰 금융사들에게 솔루션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작년 올해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기술인가? 아니면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사실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정말 많은 해외 금융기관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이 한국에서 있는데 그 해외에서 테스트해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자신 있다. 우리랑 같이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굉장히 많은 접근을 했었고 대부분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답변이 없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금기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그 연체율을 AI로 좀 해소해 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냐 제안을 거꾸로 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고요. 한 달 내에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고성능의 AI 신용평가 모델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기술들이 아마 그 해외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갖고 사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로 마구 빠르게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여섯 개의 금융기관들에게 저희의 그 신용평가 모형을 테스트하고 이제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랜딩테크라는 회사가 되고자 하는 지향점에 있어서 AI를 바탕으로 금융의 핵심이 되는 리스크 평가라는 솔루션을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에서 글로벌리 인정받는 최고 회사가 좀 되고 싶고요. 곧 베트남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거든요, 사실. AI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 AI에서 성능을 보였다면 왜 미국에서는 안 돼? 왜 유럽은 안 되라는 질문으로 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대출 금융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은 뭐 PB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에 있지만 은행 예금 외에는 투자 상품이 없고 뭐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9에서 10%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을 제공하자라는 관점이 이제 대출자 사이드와 투자자 사이드가 다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굉장히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걸러내는 거기에는 저희 기술이 없어요. 반대로 은행에서는 거절당하는데 분명히 돈 잘 갚고 건실하게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석을 잘 한다면 굉장히 그 연체 가능성이 낮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의 기술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잘 골라내는 기술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쉽지 않은 어떠한 그 소상공인 팀파일러 뭐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효익이 좀 증가하는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금융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큰 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규제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된다였습니다. 이게 스타트업과 금융이 사실 되게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을 팍팍 치고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성공하는 어떠한 그 업앤다운이 심한 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금융은 또 반대로 굉장히 규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저희가 그 규제를 바라보는 방법은 예측보다는 말씀하신 대응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제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하면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전략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하면은 그 변수가 작동 안 했을 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다른데 그 열정들이 많이 좀 다운되기도 하죠. 규제를 예측해서 그걸 준비하기보다는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해질 때 그것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저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실행력을 갖고 있어야 어떠한 방향이 정해졌을 때 사업적, 기술적 구현을 굉장히 빠르게 해내가는 것이 뭐 저희 같은 회사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선배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컨설팅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상경 선배님들의 도움이 진짜 많이 주세요. 어떤 사업적 직접적 도움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힘들 때마다 어떤 조언들을 주시는 선배님들이 참 많습니다. 뭐 심지어 그게 국내에서만 해당되지도 않고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데도 상경 선배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선배님들에게는 저는 그냥 드릴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도움 부탁드리고 저도 후배로서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후배님한테 드릴 말씀은 조금 아직 어리지만 제 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솔직히 살라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시대의 흐름이 스스로에 대한 마케팅 혹은 뭐 포장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SNS도 발달하고 그럴 때일수록 진솔하고 솔직함이 갖고 있는 힘이 커질 것 같아요. 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거창하게 뭘 배우시라 뭘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분이로 되면은 차후배님들이 더 빛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의 자격증이나 금융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I에게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가부터를 생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AI 답변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계속 많이 필요해지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걸 뭐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좀 적극적 사고의 발현인 것 같아요. 수동적 사고 방식은 예를 들면 지금의 제 인터뷰를 막 들으면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제 인터뷰라고 해도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 후배들이 제가 하는 많은 말들에 반박을 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상 화이팅!